내가 원하고 미래가 원하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곳. 이곳은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 교육원입니다. 1979년에 개원한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 교육원은 학점은행제 제도를 활용하여 4년제 정규대학보다 빠른 시간 안에 총장 명의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학사 편입, 대학원 진학, 취업 등 다양한 진로를 위한 특화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산원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어르신들은 더 많이 알고 있는 기관이었었고요. 처음 만들어진 게 1970년대니까 지금 거의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졸업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어딜 가서도 졸업생들의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한 메리트죠.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 교육원은 수능 및 내신과 무관하게 교수님과 1:1 면접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 또는 정시 모집 후 대학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제도가 굉장히 픽스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과 잠재적 능력을 발현을 못 시키고 입시라는 제도에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죠. 디자인에 대한 하고 싶은 욕망, 디자인적으로 어떤 발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면접하면 다 제가 느껴져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스킬이라든지 디자인적인 기술 또는 그런 쪽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기초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런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보고 여기서 더 열심히 교육을 하는 경우,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학생들이 좋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대학 가서 그냥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보다 오히려 니네들이 훨씬 낫다.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찾아갖고 왔고 그거에 필요한 공부가 뭐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너네는 가능성이 있다. 노력하자. 차량력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모태로서 산업체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고 그렇게 교과 과정도 편성을 하고 내실을 더 탄탄하게 해서 역량 있는 사람들로 저는 졸업시켜서 보내고 싶은 것이 저의 하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40학점의 비교과 과정 말고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필요한 몇 개의 그 자격증들을 이 과정 안에서 제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두세 번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인품, 적성 이런 것들 다 파악이 돼요. 한 학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생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는 게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연계시켜가지고 학기별로 공부를 하니까 한 학기 지나고 나면 배우고 나니까 요거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 하니까 이거 될 수 있고 난 이게 더 재밌네, 난 이쪽에 더 좋은 것 같으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찾아가는 거 보니까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학위 과정을 잘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4가지 트랙으로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학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학사 편입 과정 하나, 그다음에 대학원 진학 과정, 그리고 취업 과정, 또 이제 유학, 이렇게 4가지 트랙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미래 교육원에서는 심리학 전반의 전공의 어떤 기초적 이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탄탄히 기초 공사를 이제 다진 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편입, 대학원 진학, 취업에 대한 3가지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입반, 대학원 진학반, 취업반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3가지 반 중에 어느 한 곳에 소속돼서 자기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계속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찾아온 졸업생은 여학생이었었는데 여기 졸업하고 3, 4관 학교를 또 갔어요. 그래서 어제 합격했다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찾아온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산학 협력을 맺어서 아이들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리고 건강가정의사 자격증, 기본적으로 다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보육교사 자격증까지도 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편입이나 대학원을 권장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사회복지학부를 전공한 다음에 지금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홍지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본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디서 이렇게 배워왔냐. 저는 저 여기 숭실대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공부하고 편입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생각보다 엄청 너무 잘한다. 제가 그리고 또 저번 학기에 1등도 했거든요. 저희 과에서 여기 있는 애들보다 훨 나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하위 30%?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공부는 답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나가서 일이나 할까 했었는데 소개가 저희 학교로 이제 온 거예요. 홍보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 길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곳으로 지원하게 됐고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사실 참 대학 생활에 대한 꿈도 없었고 좀 암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통해서 이제 진짜 본교에 들어가면서 느낀 게 진짜 캠퍼스 라이프가 무엇인지 알겠구나. 좀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좀 한데 그래도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학년도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에 입학해서 이번 2019년에 졸업을 했고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구혜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특성화고 출신인데요. 특성화고에서 취업만을 바라보고 공부는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과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학위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이 있어서 저도 동감을 했고 친척 언니가 네이버에 다니셨었는데 네이버에도 글로벌 미래교육원에 출신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설득을 같이 해줘서 글로벌 미래교육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쪽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석사 편입이 2년 졸업 과정인데 나이는 똑같은데 한 명은 학부 졸업, 한 명은 석사 졸업이다 보니까 좀 더 취업했을 때 유리하고 연봉이나 이런 것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 회계학 전공 18학번 장하나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원래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어서 대학도 그쪽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수시 모집 때 다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보고 이쪽은 내 전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금전적인 문제도 부담이 있었다 보니까 다른 전공을 찾으려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회계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근데 연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안 좋았어. 그 당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뭐 다 지방권, 뭐 전문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쪽을 졸업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취업을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성적 없이 면접으로 올 수 있다고도 하고 관심 있었던 회계학 전공이 있었다 보니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죠. 성적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부담은 있었어요. 면접만으로 봐야 되니까. 면접도 처음이었었고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의지도 있었고 목표하던 것도 있었다 보니까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 1학번 이명규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숭실대학교 대학원 미디어학과에서 비전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미래교육원 17학번 서순용이라고 하고요. 19년도에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의 석사 과정으로 입학하게 된 뭐라고 하죠? 석사 과정 서순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 저희 교육원에 보낼 때는 되게 반신반의하시면서 가봤자 이제 얼마나 잘 할 건가 거기에 대해 의구심이 되게 많으셨었는데 반쯤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이 교육원을 보내셨는데 이제 나름 이제 혼자서 공부도 잘 하고 졸업도 잘 하고 대학원도 잘 가고 지금 이제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논문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이제 지금 이제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시는. 자는 아들은 아니니까 이제 되게 자랑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결과물이 좋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친구들 분이시나 아니면 아들들 딸들한테 제 동기들한테도 되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시설 같은 경우도 동아리 같은 경우도 체육관 저희 본교 학생들이랑 다 똑같이 이용하고 캠퍼스 생활 즐기고 다 똑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미래교육원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르게 뭐 차별받거나 뭐 교육적이든 아니면 뭐 시설적이든 똑같은 캠퍼스 생활을 하는 거고 다른 기관들을 봤을 때 진짜 수업만 하고 집에 갈 수도 있는데 개강총회, 종강총회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수상 스키, 그다음에 뭐 유아체육, 스킨스쿠버 뭐 이런 각종 우리가 평소에 즐겨보지 못했던 수업을 여기 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길이 생긴 친구도 있고 계속 공부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편입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여기 와서 자신의 체육의 길을 넓혔으면.
생각나는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1학년 들어와서는 공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1년을 같이 친구들하고 이곳에 생활하면서 2학년 올라가면서 저한테 교수님 저 대학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한 학기만 그럼 지켜봐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해서 그 친구를 한 학기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애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전에 1학년 생활하고 2학년 생활하고 2학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진학반에 같이 들어와서 합류를 해서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박사학위 받고 아직 군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산업체 특례에 들어가서 아주 훌륭한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이 아닌가. 뭔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른 일로 다른 것에 정신 빼앗겨서 지내다가 뒤늦게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하는 거죠. 정말 옥석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너희들은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뭐냐? 내가 뭐 하고 싶다라고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니네가 깎는 노력을 하면 니네 자신을 깎는 노력을 하면 어느 틈에 니네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누구도 너네들을 굉장하게 평가해 줄 거다. 니네가 니네 스스로를 깎는 노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졸업하는 게 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입학을 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얘들이 어렵게 공부하는구나. 자격증 따는 것도 그냥 그거 쉽게 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실은 그게 쉽게 따지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애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보다 잘하고 있나 라고 하는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잘해줄 수 있으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좋은 내용으로 좋은 교수님들 모시고 잘 지도를 할 겁니다. 180도 다른 사람 될 수 있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또 다른 인재가 될 수 있으니 맡겨주십시오.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수업을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 그래서 F도 맞고 맨 뒤에서 이렇게 자고 그랬던 친구인데 친구가 수상스키를 수업을 한번 듣고 이거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거다 라고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수업 시간에도 맨 끝에서 앞으로 오기 시작을 하고 자격증 하는 거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 수상스키장에 제가 한번 거기 들어가서 너 일해보지 않겠니? 그랬더니 자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1년, 2년, 3년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수업 태도가 안 좋았던 친구여서 과연 이 친구가 그 힘든 일들을 거기서 인턴십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본인이 하고 싶고 본인의 적성에 맞은 걸 찾으니까 거기서 정말 근면성실하게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친구 보내주셔서 그러더니 팀장급으로 해서 거기서 생활체육 지도자로 이제는 뭐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본인이 하나 조그만 업장을 또 맡아서 도맡아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정말 이 친구들한테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나라는 그 질문들의 답들을 제가 안내해 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보람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학생들, 저한테 학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식과 같은 애들이 어려운 현장에 가서 일을 해요. 가슴이 많이 아프죠. 고생하는 게 보여요. 때로는 정말 정신장애인들한테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매 노인들이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외로워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하나 될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을 때 제가 그렇게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면 그분들도 행복해지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럼으로 인해서 행복함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력이 있다 없다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람은 자기가 뭐를 좋아하고 아끼고 잘하는지 모른다. 우리 디자이너가 그 내면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말이 있듯이요. 우리 디자인하는 친구들도 그냥 디자인이 좋아. 나도 그걸 하고 싶어 라는 마음만 있으면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전공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여 년의 전통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전통 속에서 쌓아왔던 어떤 노하우가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되면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또 보람도 찾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졸업한 많은 선배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충분히 좋은 인재로 키워서 내보내낼 자신이 있습니다. 인생이 겨우 이제 10대 지났습니다. 아직 20대, 30대, 40대 많이 남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대는 엎어져 볼 수 있고 꼬꾸라져 볼 수 있고 자빠져 볼 수 있는 게 바로 20대라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래 도전해보자. 어디까지 해보자.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에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당신이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할 것 같다면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힘들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뿌듯하다면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전공에 오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성을 믿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 교육원이 여러분의 꿈과 함께합니다. 불안할 수도 있지만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여기 학교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